안녕하세요.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휘문고 수학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반을 정규반이랑 그다음에 타임어택 반 두 반을 맡게 될 건데 두 반에서 각각 어떻게 이제 수업 진행하는지 휘문고 어떻게 대비할 건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개고요. 자, 일단 휘문고 중간고사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지금 범위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이랑 그다음에 집합 이렇게 들어가요. 범위 자체가.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작년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조금 달라지면서 이제 2학기 때부터 도형의 방정식 시작하게 되는데 휘문고가 도형의 방정식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도형이어서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도형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서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들어가는 시험은 항상 난이도가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는 시험 때도 그랬고요. 그 시험마다 항상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거 좀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떤 식으로 좀 난이도가 높아지냐면 도형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도형을 다 해석해 놓고 이제 계산하려고 보니까 계산이 엄두가 안 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연습을 해 줘야 좀 고득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집합 단원인데 집합 단원은 다른 학교에서 막 그렇게까지 킬러로 다루는 단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휘문고는 집합에서 케이스 분류해 가지고 좀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좀 다소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합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어렵게 꼬아내는 문제들, 경우의 수처럼 푸는 문제들, 그걸 좀 많이 대비해 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는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킬러, 집합에서 나오는 킬러. 근데 킬러인데도 좀 케이스 분류하는 킬러 이렇게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좀 예시로 좀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처음 접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기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해석하는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문제를 막상 읽어보면 뭐 풀었던 문제들이랑 크게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크게 별반 다를 건 없고 그냥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뿐이고 그다음에 숫자 같은 게 조금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뭐 343 대 4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를 좀 많이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작년 기준으로 한 4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 등급을 다 변별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 집합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집합도 이제 딱 문제만 봐도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문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알더라도 틀리기 딱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 두 개 차이로 1, 2 차이로 틀리기 딱 좋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작년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들인데 비슷한 난이도고 실제로 요런 문제들이 한 4 문제 거기서 1 등급이 다 갈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을 좀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난이도를 조금 보시면 제가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는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시험에서 이제 난이도인데 그래도 하가 좀 꽤 있거든요. 하 난이도의 문제들이 꽤 있는데 여기로 넘어가면 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도 한 3개 정도 있고 거의 중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도형 단원 자체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격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해버리고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해석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킬러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빨리빨리 풀어버리니까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단원을 좀 많이 연습하고 공부하고 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 자신 있는 친구들은 좀 괜찮지만 자신 없는 친구들은 많이 봐야 돼요. 도형은 특히 이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이게 노하우가 금방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더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야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좀 못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그래서 고득점 같은 경우는 좀 도형의 방정식을 좀 많이 집중해서 봐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 이게 문제들을 쭉 풀다 보면 수행구 문제들을 쭉 풀다 보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보면 이미 출제됐었던 문제의 유형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풀어봤던 문제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작년 중간고사 이제 문제인데 요런 거는 이제 뭐 모의고사 기출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 내신 기출에서도 이미 출제되어졌던 유형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흔히 출제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연습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보자마자 풀이가 떠오를 정도로 바로바로 풀이가 떠오를 정도로 막히지 않게 그러니까 킬러 문제 제외하고는 막히지 않을 정도로 바로바로 떠오를 정도로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바로바로 '아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 이렇게 풀면 되네.' 바로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런 문제들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엄청 많이 반복시킵니다. 본교재도 있고 워크북에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시험지도 저는 실전 테스트를 엄청 많이 풀리거든요. 실전 테스트에도 되게 많이 넣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거의 외우다시피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반복을 시켜야 됩니다. 자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은 좀 되게 복잡해 보이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아 이게 그 의미구나.' 바로바로 이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많이 연습을 해 줘야 돼요. '아 이 문제는 딱 봐도 이 유형이네. 이 유형의 이 문제네.' 이게 바로바로 좀 보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좀 연습해 주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풀이 방법에서 막히지 않아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풀이 방법에서부터 막혀 버리면 계산할 시간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은 유형을 풀어 보고 '모든 유형을 다 알고 들어간다.'라는 좀 느낌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쪼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규반에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할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정규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휘문고는 냈었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몇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죠. 정말 많이 풀어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휘문고는 다른 학교보다도 휘문고 기출 문제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지. 그래서 휘문고 기출 문제를 반드시 좀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3 개년 4 개년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훨씬 더 전 거까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규반에서는 일단 회목 위주를 다 풀고요. 어떤 느낌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지 어떤 단원에서 출제되는지 어떤 스타일로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제 또 본인이 풀어보면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휘문고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 이미 흔히 봤던 유형들을 좀 변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은 모의고사나 강남권 기출 문제, 주요 문제 뽑아서 그런 거 좀 연습해 주면 되거든요. 스스로 풀어보면서 배웠던 내용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서는 휘문고 기출 어떻게 풀면 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워크북에서는 배웠었던 내용의 같은 유형들을 모아서 다시 연습해 보는 모의고사 기출, 강남권 기출 이런 걸로 가지고 같이 연습해 보는 이런 이제 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전 테스트가 있는데 실전 테스트는 휘문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전 테스트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푸는 방법을 알더라도 계산이 많고 케이스 분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시간 안에 푸냐 이거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테스트는 저는 정말 많이 풀려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해서 시간 안에 내가 풀 문제, 버릴 문제 잘 판단해서 시간 안에 푸는 거 연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로 저는 이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제 시험이랑 정규반에서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요. 실제 시험이랑 최대한 난이도 비슷하게. 그래서 50분 딱 재고 OMR도 직접 체크하고 하면서 실제 시험과 똑같은 난이도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이제 일 주일에 2번에서 한 3번 3회 정도 수업 시간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숙제로도 나가고 실전 테스트는 좀 제가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휘문고 수학에서는. 그래서 실전 테스트는 굉장히 많이 좀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타임어택반은 이제 실전 테스트만 연습을 하는 반이에요. 주 1회 반으로 해 가지고 와서 실전 테스트 일 주일에 3 회씩 이제 연습하는 반인데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정규반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1 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반이고요. 여기서 이제 만드는 실전 테스트는 요거랑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어려워서 좀 상위권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실제 난이도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난이도보다 조금 어렵게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체감 난이도 자체가 달라요. 실제 연습할 때의 난이도랑 실제 시험에서 보는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습할 때 조금 더 어렵게 연습해 줘야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렵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제가 요 타임어택 시험지랑 정규반에서 이 실전 테스트 만드는 거가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하루 종일 저는 시험지만 거의 만드는 것 같거든요. 시험지 제가 변형한 것도 넣고 휘문고 문제에서 변형한 것도 넣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도 넣고 애들 모르겠다 싶은 것도 좀 모아서 넣고 아니면은 강남권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좋은 문제들 선별해서 또 시험지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지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한테서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제가 되게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고 유사도도 좀 대우 되게 높은 것 같아서 연습하기 딱 좋은 시험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휘모고 기출을 완벽하게 복습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유형의 문제들을 쭉 풀어보고 실제 시험에서 잘 이해했는지 다시 점검하고 이 세 가지 틀로 좀 연습을 해 주는 게 휘모고 수학에서는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휘문고 수학에서는 이거 시험지 푸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복습 프린트인데요. 왜냐하면 휘문고는 계산이 너무 많아요. 계산을 잡아야 돼. 계산 실수를 잡아야 돼요. 계산 실수를 잡는 방법은 본인이 실수했던 거를 다시 풀어보면서 본인이 다시 잡는 거.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실수해서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쭉 모아 놓고 다시 풀리면 한 50% 정도의 문제들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해서 똑같이 틀려요. 답도 똑같이 내서 똑같이 틀려요. 그런 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수 프린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시 풀어서 스스로 다시 답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타임 어택 요거 시험지 연습하는 거랑 그다음에 복습 프린트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휘문고 기출 분석 요게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그다음에 실제 시험 연습, 그다음에 복습 프린트 가지고 본인 오답 스스로 다시 고쳐내는 거, 다시 오답 잡아내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연습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수업하고 나서 이제 학생이 어떤 부분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 잘했는지 이런 것도 항상 피드백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뺐는데 거기 브로셔 맨 뒤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타임어택 반 여기에 좀 평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의 수강했었던 학생들한테서 좀 성적도 좀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도 좀 좋게 나왔고요. 거기 뒤에 보시면 이제 성적 상승 사례라고 해 가지고 다 적어 놨고요. 어느 정도 좀 잘 올랐는지 이런 거 다 적어 놨고 그다음에 평도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어택 반 같은 경우는 정말 공을 들여서 시험지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지랑 뭐 거의 좀 유사도가 매우 높은 시험이다. 대비하기 너무 좋은 시험이다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요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뒤에 다시 이렇게 적어 놨고요. 브로셔에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